재판장이 무죄가 된 모든 것을 몇 장을 읽더라고요. 수사기관의 사람이 제출된 증거에 오르는데 법원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재판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에게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나주시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걸 못해요. 그럼 뭐 긴장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윤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근데 무슨 면에 붙긴 붙었어. 근데 무슨 면에 나오질 않아. 내 앞으로 오질 않아. 나오지 하려니까 그게 당시에 보면 나온 게 우리의 음모털이라 해가지고 그니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모발에 그 티타늄이라는 저 용접에 쓰는 성분인가 봐요. 이 용접봉이 이분이 이제 걸려 들어가야 된 거죠. 두 개의 채무가 비슷한 데다가 채무에서 채취된 혈액형이 윤 씨의 혈액형인 비용과 일치해 경찰은 또 윤 씨가 소아마비 장애자인 점으로 미루어 평소 지니고 있던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 나왔을 때도 넘어가 못 봤다.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다. 어떤 사람은 잡아주고 넘었다. 나도 가방끈이 짧지만은 그 당시에 못 배운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와, 이건 돈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 살인자나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백 하나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인권 국가를 지향하는 게 86년 7년도부터였거든요. 이 개헌안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민 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 그 특징입니다. 당시 언론이 그 민주화로 인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87년도에 자백만 가지고 유죄 못 나와요. 검사 입장에서도 자백만 해서 나왔다면 이거 형사님 정말 미안하지만 추가 증거 해놔야지 않으면 그 공소 유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진짜 그 경찰 수사에서 10대 5점 중에 아니냐 저는 지목할 정도로 아주 잘못한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기란 진영을 하는 거지. 무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만기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수용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같이 거기도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도관들은 어떤 때는 또 형무로 또 할 때도 있고 30년 가까이 교도관하고 있지만 성녀같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껏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못 믿었고 구치를 갔는데도 구치자 대우는 못 받아. 성이 안 나가지고 독방도 몇 번 불려갔었고 묵지도 뒤로도 개밥도 먹어봤고 뒤로 묶여가지고 경기도 화성에서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 중학생이 살해당하는 9번째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입 있는데 조금 보이고 이 바지 여기 한쪽 허벅다리 조금 보이고 그 나머지는 그 상의 교복 상의를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당시에도 손과 발이 양손과 양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속옷을 이용해서 그런 범행을 비슷하게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10차까지 사건을 되돌아보면
나이대는 10대부터 20대, 60대까지 다양한 걸 알 수 있지만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 1차부터 10차 사건이 일어났던 화성 일대와 반경 10km 이내에 있던 일이거든요. 다 충격과 공포였죠. 일단 우와. 화성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그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또 터졌어. 또 누가 어쨌대. 또 누가 그랬대. 왜 못 잡는 거야? 왜 도대체 못 잡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뭐 그랬죠. 자신들의 지역이 이것과 연관돼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지금 교도소 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유형의 범행이 저질러지니까 당시 경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진범 잡았다. 교도소에 처음 와 살았어요. 처음 와 살았는데 한 3년인가 학년 3년인데 경찰서에 왔더라고. 화성 경찰서에서 한 5명이 등치 좋은 애들이 왔어.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하는 거 구치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사건이.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 그랬지. 그럼 난 범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 아니 누구야? 그러니까 교도가 안 그렇게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쭉 살고 있는데 일단 카피캣으로 본 거죠. 모방범죄다. 외로웠다. 그 다음에 밤에 몰래 나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윤석열 씨는 굉장히 기가 센가? 굉장히 장애인이란 어떤 핸디캡이 아니고 6개월을 지켜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30년 전에 언론사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기사를 잘못 내가지고 20년 살았는데 그 당시 언론사 뭐 했습니까? 그 고통을 안 겪은 사람 몰라요. 가족들만 하지. 오늘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윤석열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30년간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오늘 진범 논란이 뒤졌던 이른바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준열을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지켜봤어요. 이준열 씨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도 욕을 했을 수 있어요. 명사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그래서 지켜보자고.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재판장이 무죄가 된 모든 것을 몇 장을 읽더라고요. 수사기관의 사람이 제치된 직무에 오르는데 법원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1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에게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걸 못해요. 그럼 뭐 긴장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러면 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하고 땅. 처음에 모르겠어. 정말 하느님께 그래 모든 사람이 박수 쳤어요. 꽃다발도 주고 포옹도 해주고 저도 뭐 진짜 너무 기뻤죠. 제 일처럼. 똑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모든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아, 원장님 이제는 한이 없는데 이제 죽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요. 너무 행복해요.
이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또 분기점을 맞았다. 이 이후로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권, 수사, 재판 모든 것들이 법정 증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체제로서 이제 성립되고 이거는 누구 탓이라고 하고 있고 그 시대의 탓이라고 봐야 돼. 그 시대 탓을 해. 내가 뭐 배움이 좀 길었으면 되는데 배운 적 없지. 뭐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돈이라도 써가지고 해보였지만 뭐 뺑이라도 있으면 뭐 공권력이라도 행사라도 어디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뭐 내 삶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 뭐 만족해.